인사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쁜 한 주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송영진 방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켜가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가는 그러한 자유우파 국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대한민국이 비정상에서 다시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KAI라고 하는데요. 이 사천 공장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국산 이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회가 지난 19일 오후 33분간의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형 최신의 전투기 이 개발 사업인 이 KF-X21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의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국가의 지도자의 이 노력과 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 KF-X21 사업은 당시 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금의 민주당이죠. 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또 문재인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역시 전부 다 그랬었고, 또 같은 당의 유승민, 또 그때 당시 그 국방위원장이었던 정두원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그 여당에서도 반대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또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은 이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고 또 언론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JTBS의 당시 악마적 보도 형태, 반대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오늘 저격하려고 합니다.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 방송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이 진실을 알았으면 하는 이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하고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자, 본방송 시작 전에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빨간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1993년 이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97년 IMF 사태로 1차 중단되었습니다. 이 김대중 시절에는 그 말로만 했다가 전혀 진척이 없었고, 또 노무현 시절에는 사업을 아예 포기를 했었습니다. 이 최신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선언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맞지만 이 온갖 비관론을 뚫고 KF-X 사업을 회생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도 첫 비행 시험이 이루어졌지만 그 어떤 언론도 다뤄주지 않았고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모든 정치 언론인들이 그 사업을 정말로 처절하게 반대를 했고 미친 짓이라 했습니다. 또 탄핵 당시 재판 과정에 국정농단이라는 이 재판 과정에서 이 JTBS는 그 사업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업비를 직접 챙기고 관장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부정부패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재판 과정까지도 왜곡시켰습니다. 이 KF 사업의 이 과정에 험난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비만 8조 8천여 원에 이르는 8조 8천여 원에 이르는 이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우려와 개발 가능성에 대한 회의, 또 기술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은 거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2015년 또 엎친 데 젖힌 격으로 2015년에는 이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AESA, 이 레이더를 비롯한 이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그리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 전자파 방해 장비, 이 핵심 기술 4가지를 미국이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었죠. 문재인은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이 국정조사와 외교 안보 라인을 문책하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시에 김정은은 2016년 1월 13일인데요. 재정낭비다, 이런 것, 재정낭비 운운하면서 파상 공세를 박근혜 정부에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건 야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야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투기 개발을 반대했습니다.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은 뿐만 아니고 또 심지어 이 유승민이는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이 국방부 장관이 이 방위사업청장 등이 국방부 장관 이 방위사업청장이 대통령에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격려받았다고 격려받고 왔다 하면서 이 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요지부동으로 대통령까지 속여가면서 이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정말 몹쓸 사람입니다. 또 국방위 소속의 새정치연합, 그 문재인 대표가 당시에 연합의 문재인 대표였었는데 국방위 소속이었습니다. 이 KTX 사업 이 기본 전체가 무너졌는데 이 자체 개발할 수 있다면서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이렇게 모든 그 여야를 비롯한 이 언론까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민주당인 그 당시의 새정치연합은 그해 2015년 11월에는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 사기극을 중단하라. 그리고 KFX 사업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또 같은 당인, 여당이 같은 당인, 당시 정두원이가 국방위원장이었는데 이 정두원은 이 KFX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 당시에 친이 계열인 정두원까지 이렇게 비난의 가세를 하였습니다. 이 반대는 여야뿐만이 아니고 언론까지도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 오마이뉴스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의 말을 인용 보도했는데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이렇게 콧방귀를 뀌면서 리어커도 못 만들 지경이라고까지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KFX 사업에 관련 기관장들을 불러놓고 대면 보고하라. 방사청장, 국방연구원 소장 등에게 지시했습니다. 기간 내에 반드시 성공해달라 하였고 모든 사업 과정을 국민에게 직접 정확히 알리라는 지시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김관진 장관에게는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내가 진다. 당신께는 면죄부를 줄 터이니까 강하게 추진하라고 지시도 하였습니다. 이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KFX 사업이 완성할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김대중이 했습니까? 김영삼이 했습니까? 이명박이 했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를 망라한 이러한 비관론을 뚫고 추진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탄핵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JTBC의 보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AI의 우주항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KAI의 KFX 자금 문제까지 직접 챙긴 정황이 밝혀졌다. 이런 식의 보도까지 했습니다. 아니, 국가의 주요 정책 사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누가 챙깁니까? 하도 야당에서 사업비 이러한 것을 부정부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런 거니까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거죠. 이게 지도자의 덕목 아니고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 내에서까지 여야가 모두가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겁니다. 이런 악마 같은 보도 형태를 취한 JTBS는 당장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VIP의 지시 상황이다 라는 문건을 JTBC가 이 취재해온 결과라고 하면서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비관론을 뚫고 KFX 사업을 완성시킨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2015년 국정감사 10월 23일 운영위 10월 28일 속기록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하라고 명확하게 지침을 내렸고, 김관진 안보실장은 사업을 반대하는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정확히 2025년도까지 6대의 시제기가 다 나올 예정이고 2021년부터는 항공기에 탑재해서 시험 평가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3국에 있는 국가와 기술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2016년 체제 개발 사업 예산 670여억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겨우 670여억 원을 8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670여억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방사청이 요구한 1618원에 이 1618억 원에 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이 예산마저 없었다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이 사업을 KFX-21 이 전투기를 과연 누가 이렇게 첫 비행에 성공할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비관론을 뚫고 KF 사업을 회생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2015년 국정감사와 운영의 속기록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사실들이 완수하도록 명확하게 지침을 내린 내용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 이것이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를 출고하게 되고 첫 비행까지 성공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난관 과정을 거쳐서 KF-21 보람의 전투기 1호식이 출고식을 비롯해서 첫 비행까지 성공시켰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훈련기 개발에 이어서 국산 전투기까지 생산하면서 무기 체계 면에서 이제 자주 국방 체계를 확실하게 갖추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했던 이 문재인이가 출고식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및 항공우주산업의 연구팀 20여 명을 일일이 호명 격려하면서 마치 자기가 지원한 것인 양 생색을 내고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 김대중을 내세우면서 이들이 공적을 다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씁쓸하고 비통합니까? 이 출고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씨는 강한 어조로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해서 자기가 마치 상당한 기여라도 한 것 같은 그러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날조와 갈라치기 하는 짓을 보고 이 연구원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을까요? 공적을 그들이 다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참 뻔뻔하고 나쁜 사람들, 나쁜 대통령이라고밖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F-21은 보람의 이 전투기 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중단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 보람회라는 이 이름도 명명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명명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쳐놓고 차가운 감옥에서 5년째 고생하게 하는 악독한 짓에 박근혜 대통령의 열매는 이 공적은 모조리 몽땅 문재인이 다 처먹었으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반대를 이겨내고 책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고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문재인은 백신 접종도 일찍 시작했으면 되는데 세계 102위도 5명도 모자라서 접종할 백신이 없어 끝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눈속이만 이 문재인이, 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 대한민국 국민에게서는 현재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경제적 고통 속에 빠지게 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KF-X의 성공과 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백신 후진국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더욱 부끄러워지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나쁜 언론 노조가 장악한 KBS, MBC, 민노총 사장들이 장악한 KBS, MBC, JTBS, SBS, 연합뉴스, YTN 모두가 이 모양들입니다. 정말 이 나쁜 인간들을 신이 계시다면 가만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KF-X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책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김관진 장관에게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당신에게는 면죄부를 줄 테니까 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진정한 우리의 국가 리더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했고 적폐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한 여성 대통령을 오목에 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진실을 알고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송영진 방송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화면 우측 하단에 빨간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